이제 네 번째 실제 테마 중개 대상입니다. 중개 대상물이죠. 그래서 여기도 별이 무려 3개인데 한 문제 거의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핵심 박스를 보죠. 자, 중개 대상 가능 불가능한 예. 이거를 갖다가 판례뿐만 아니라 다른 법, 뭐 민사특별법 쭉 돼 있지만은 뭐 굉장히 많은 법들이 나오죠. 뭐냐면 사실 가장 기본은 바로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2차만 공부하시는 분도 좀 시간 여유가 지금쯤은 있으니까 민법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중개 대상의 출제자 의도는 무엇이냐? 날개 박스. 문제에 주어진 예가 사례가 있겠죠. 이렇게 예가 과연 이 공인중개사 법상 중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여부, 중개 가능 불가능한 여부를 과연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가 출제자 의도가 됩니다. 그럼 시험의 출제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은 쉬운 유형은 물론 서술형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항목들이 좀 이해가 나야 되거든요.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박스형인데 박스를 딱 주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딱 주고 나서 중개 가능한 것으로 연결된 것은 답은 3번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개수형. 중개 불가능한 것은 몇 개인가? 가능인지 불가능인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개수형이 더 어렵죠. 하나라도 모르면 틀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디테일함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늘 무엇을 통해서 법조문 3단 필요. 우리의 구세주 공인중개사법 법조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넘겨보시면 3단 비교표가 나와 있어요. 심플하네요. 시행규칙에는 없죠. 그래서 뭐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그럼 OX? 그렇죠. 이제 좀 느낌을 아시네요. 없죠. 빈칸이잖아요. 그래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야지 있다라고 해도 틀린 목입니다. 선생님, 그런 거는 법조문에 기술이 안 돼 있잖아요. 법조문에 기술된 것만 나온다면서 왜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자, 법률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형광펜으로 밑줄 짝.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법이죠.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 각호가 뭐예요? 각각의 호, 1, 2, 3호 이렇게 되는 걸 호라고 그래요. 각호와 같다. 우리 동그라미 1번 하면 뭐야? 1항, 2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동그라미는 이제 그냥 1, 2 이렇게 되면은 호, 가나다 이것들은 뭐예요? 목 이렇게 되죠. 항, 호, 목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1호의 토지 검정펜 밑줄자, 2호 건축물 검정펜,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 검정펜 밑줄자, 그 다음 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이 뭐하고 같다고요? 시행령. 그래서 오른쪽 제2조 시행령에 돼 있죠. 중개대상물 범위. 법 제3조 3호 바로 왼쪽 거 말하죠. 거기 3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 보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에다 검정펜 밑줄자. 2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공장재단 광업재단 검정펜 밑줄자. 이건 이제 기본이죠. 베이직. 자, 거기 이제 좀 어렵게 가면 자, 임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너가 알고 있는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은, 구분이 이제 3개가 있어요. 헷갈려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임목이라고 되어 있죠. 미음이죠, 미음. 그 다음에가 또 나무인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 나와 있습니다. 명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명인 만두가 아니라, 명확하게 인식하느라고 명확한 인식의 방법을 갖췄다. 그래서 왼쪽에 날개박스 맨 밑에 보면은 뭐 얘가 표찰띠 이렇게. 근데 꼬아 이렇게 띠 표찰을 붙여놨어. 누구 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 그 다음에 또 구별해 이렇게 이제 우리 바로 시행령 2조 1호에서 규정은 입목이죠. 비음목. 등기가 된 나무입니다. 자, 구별을 해보면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이냐 이거예요. 그죠? 미음은 아니다. 그냥 나무는 아니다. 그죠? 그러나 나머지 이 2개는 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가 가능한 여부와 같아요. 즉, 중개가 가능하냐, 불가능, 이게 핵심이잖아요. 중개 가능, 불가능 의 여부는 뭐다? 그렇죠. 독립돼서 거래가 가능해야 되죠. 그러려면 뭐 독립한 소유권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판단 근거, 중개 가능 여부의 판단 근거는 뭐예요?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이냐 아니냐. 여기 되어 있죠. 선생님, 저기 시행령에 보면은 임목만 돼 있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은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것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천재십니다. 천재. 학자로 가시면 돼요. 자, 농담이고요. 이제 처음에 했을 때 이제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은 이게 임목은 중개 뭐 이렇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임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의 짱은 누굽니까? 그렇죠. 법원이죠. 판사님이 뭐야? 그거 되는 거야. 왜? 내가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이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기면 좋지만 판사님이 이기시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중개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출제 오류가 한번 났었죠. 그렇죠? 출제 오류가 나면 좋죠. 우리야 많이 합격하니까. 그 다음 이제 이건 민법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저당권의 객체가 되냐. 그 판단 근거는 결국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주려면 저당권이라고 등기부에 기재를 해야 되겠죠. 일부에다가. 그럼 등기부가 존재를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럼 등기부가 존재하냐 이거예요. 이 중에 등기부가 존재하는 것은 입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목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 자,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 입목에 관한 법률이 돼 있죠. 입목에 관한 법률 파란 펜으로 밑줄 짝. 자, 중요 조문만 수록을 해뒀어요. 그래서 문제의 보기로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시험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실무잖아요. 중개실무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없다. 이 과목은. 자, 제3조 임목의 독립성 해가지고, 자, 임목은 1항에 부동산으로 본다. 자, 부동산으로 본다. 검정펜 밑줄 짝. 아, 임목도 부동산을 본다. 보지 않는다 하면 틀리겠죠? 자, 2항에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 하면 틀리겠죠? 자, 검정펜.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항에 검정펜. 다 하세요.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건 미친다 하면 정말 미치는 거예요. 시험에서. 미치지 아니한다. 이건 뭐냐면은 토지 소유권 넘기면은 임목도 따라서 넘어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넘긴다는 건 뭐예요? 등기부 넘기는 거예요. 등기. 그렇죠? 등기부가 따로잖아요. 임목 등기부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미칠 일이 또 있죠. 제4조 저당권의 효력 보니까 임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효력은 검정펜 밑줄자 임목을 배어낸 경우에 자 검정펜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검정펜 밑줄자 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여기 미친다. 정말 미칠 것 같죠. 그죠? 자 그럼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야?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는 건 뭐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저당권의 우리 1차의 특성이 있었죠. 뭐죠? 담보물권의 특성에서 여러분 물상대의성 기억나나요? 그겁니다. 바로 물상대의성을 이렇게 설명해 놨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상대의성 그죠? 새로운 물건 위에 윗상자 대신해서 위 올라가서 딱 저당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원래 등기부 딱 서있더니 딱 벌목이 됐어? 거기 딱 올라가 있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법이 이제 우리 공장재단, 광업재단, 저당법이죠. 거기다 파란 펜으로 밑줄 넣으시고 10조에 공장재단을 설정해서 1항의 쭉 끝에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이다. 검정펜으로 밑줄 착. 저당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죠. 없다 하면 틀리겠죠. 왜 이걸 만들어주냐면 공장을 운영하면 운영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장이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대출은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파이낸싱, 자금을 융통할 것인가? MBS인가요? 그런 개념처럼 이게 법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준 겁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당권이. 그래서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답니다. 없다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12조 공장재단의 단일성 등에서 1항은 똑같네요. 위에 임목의 독립성처럼. 그래서 부동산으로 본다 해도 검정펜 밑줄자. 그 다음에 2항에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 자, 잠깐만요.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 밑줄자. 소유권의 목적은 되는 거죠. 저당권의 목적도 되는 거죠. 그냥 그 외의 목적은 안 된다. 이게 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또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 14조 공장재단은 구성물의 양도 금지에서 공장재단에서 구성물은 공장재단에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 자,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검증해주자. 왜? 독립된 소유물이 아니니까. 그 하나의 구성물에 불과한 거잖아요. 오케이? 통으로 넘겨야지. 이거 빼고 이거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또 예외적으로 단서가 또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우리 실제 시험을 위해서 요약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갑시다. 선생님, 순서대로 핵심하고 요약하고 그 다음에 3단 비교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제 말입니다. 운전수 마음에요. 농담이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법 조문이다 보니까 조문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써머리를 한다. 써머리만 하다 보니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짠머리를 굴려. 어떻게 하면 편하게 공부해볼까? 그러면 점수도 아주 편하게 나오죠. 그럼 한 10년 닦아야 되는 거, 돌을. 그렇죠.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막 몸에 막 살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법조문이기 때문에 제가 법조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약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맨 앞에 요약으로 한번 갑시다. 서머리. 가로 1번에 중개 가능 요건에다 파란펜 밑줄자. 자, 1번에 사유해야 된다. 국유는 안 돼요. 국유재산 관리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 우리가 하면 좋겠지만, 이거 안 돼요. 사유에다 검정펜. 그 다음에, 동그라미, 독립대여 거래 가능해야 돼요. 그죠? 독립에다 검정펜. 그래서 앞에 이렇게 공장대당권 있는 거 이거 안 된다 했잖아요. 부분이니까. 독립에다 검정펜.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중개, 즉, 개입 여지가 있어야 된다. 개입 여지에다 검정펜. 법률 행위를 우리가 개입하는 거죠. 상속, 돌아가시는데 옆에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상속 이게 중개 안 맞습니다. 그분 안 돌아가셔요. 돌아가게 해주셔야지. 돌아가실 분.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지만 중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로 빠지면 중개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유, 독립, 개입 여지가 있는지를 꼭 판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뭘 보고 우리가 이 사례를 보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사례가 밑에 나와 있죠. 중개 가능 대 불가능 해서 괄호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로 나와 있죠. 자, 중개 가능, 불가능 빨간 펜으로 밑줄짝. 자, 중개 가능에서는 토지, 사도,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선생님, 도로 뚫리니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유지잖아요. 사유지. 사유지는 사유인가요? 그렇죠. 독립돼 있는 독립된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입할 수 있나요? 그럼 매매 중개하는 거 개입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나 이제 국유는 안 된다고 그랬죠. 무주의 부동산은 왜 안 돼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라고 우리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선생님, 어디서요? 저 안 배웠는데. 그러지 마시고 소유권 받으면 다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에서 우리가 하나 더, 토지 하나 더 좀 헷갈리는 애가 있어요. 상속받은 토지, 우리가 중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상속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상속을 안 됐다고 그랬지. 제가 상속받은 토지를 안 됐다는 건 아니었죠. 말을 정확하게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바늘로 콕콕 찔러가지고. 그놈이지, 저놈이지. 그래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인이, 자네가 상속받았어? 파는 거 중개할 수 있죠?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죠. 토지의 상속은 안 되는 거죠. 상속은 법률 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개 가능 점 보면은 건물인데 장외 건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하죠. 자, 분양권에다 검정펜. 이게 잘 나와요. 분양권은 가능해요. 그러나 오른쪽에 보니까 아파트 입주권에 가면 입주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입주권은. 그죠? 입주권은 왜 안 되는데요? 안 된대요. 판례가. 왜? 독립이 아니다. 그죠? 그죠?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독립이라기보다는 건물이 아니다는 건물. 우리가 건물 중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날개박스에 그 입주권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니까 화살표의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건물이 아니다.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고 90년에 판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O, 입지권 X 꼭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가능, 세 번째 점 보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 깜짝편 미술자. 이목은 당연히 아시겠죠? 그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도 중개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별할게. 공장재단 가능하죠? 그런데, 뭐, 광업재단 가능하죠? 근데 광업재단은 가능한데, 광업권 안 된다는 거예요. 광업권 하나의 구성 부품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업권 깜짝편 미술자. 거기다가, 공장재단 되지만은, 하나 더 씁니다. 공업소유권이라고 하나 씁니다. 공업소유권. 공업소유권도 하나의 뭐다? 구속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업소유권 X 이렇게 한 써놓읍시다. 그래서 공장재단의 공업소유권은 공장재단, 왼쪽이 그 공장재단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 부분이다. 부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독립되지 않았다. 우리 요건, 중개가능 요건 두 번째가 독립이었잖아요.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이제 어업재단 깜짝편 미술자. 어업재단 중개 불가능해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아니죠. 재단 두 개예요, 우리 재단. 다음 페이지 보면 중개 가능해서 우리 유치권 이전 시라고 깜짝편 미술업다. 세 번째 점. 유치권 이전.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서 발생이 되지만 그걸 이전하는 것은 법률행위죠. 이전이란 말이 법률행위거든요. 그러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유치권 성립 때는 안 되는 거죠. 법률 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불가능해서 쭉 보시면은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이죠.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에다가 검정펜으로 밑줄 짝. 왜 그렇다고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1차 민법 문제죠. 민법 문제. 그래서 민법은 끝까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개 가능해서 밑에서 두 번째 점 보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부동산 요거 중개였습니다. 검정편이죠. 중개가 가능하다고요. 대신 뭐 하면 돼요? 주의만 할 뿐이에요. 자, 가압류가 됐어요? 가압류가 됐어요? 그러면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중개 가능 사유 개인 건가요? 그죠? 개인께 가압류 된 거예요? 독립된 독립의 소유권이 있죠. 이렇게 사업하는 거니까 개입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가슴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머리로 차갑게 접근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뭐죠? 이쪽이 아니죠. 이쪽이죠. 논리죠. 로직이죠. 논리죠. 논리. 그러니까 좀 차갑게 접근하자. 냉혈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는 임야. 남의 무덤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되죠. 대신 좀 주의를 해야죠. 이게 떠막터지니까 그거 주의하면 되죠.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중개가 불가능하죠. 남의 묘 사서 무엇이게요? 대신 제사 지내준다는 말입니까? 좀 이상한 분이죠. 그 다음에 상가 권림도 아니에요. 대상이.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서 여기 네 번째 테마 중개 대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예를 줬을 때 이게 중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좀 헷갈리는 게 있었죠. 그거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자, 요까지가 이제 중개 대상까지가 이제 우리 첫 번째 나무 법령의 줄기인 총칙 받겠습니다.